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도리안 그레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그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작가죠. 이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입니다. 이 오스카 와일드는 1854년에 아일랜드에 있는 더블린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가 저명한 안과 의사이자 고고학자였고, 어머니는 되게 유명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탐미주의 운동도 주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결혼한 뒤에 행복한 왕자라든가 도리안 그레이 뭐 이런 작품들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오스카 와일드는 중요한 작가, 영문학에서 중요한 작가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이제 주장한 그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유미주의인데,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art for art's sake죠. art는 예술이고요. for는 무엇을 위하여 라는 뜻이고, sake라는 말 자체가 위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을 위한다. 그래서 예술을 위한 예술이죠. art for art's sake. 이 표현 꼭 알아두시고요. 이 for라는 게 이제 무엇을 위한 뜻입니다. 유미주의라는 것은 유가 오직이죠. 오직 아름다움밖에 없다. 자, 같은 말이 탐미주의인데 미를 탐한다는 뜻이에요. 탐미주의. 자, 이런 이야기고요. 이 작품의 이제 내용을 간단히 보면 이 작품의 주인공은 도리언이고요. 이 도리언이 헨리 워튼경의 유미적 쾌락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제 그려진 어떤 그림과 함께 있는데 그 그림 속에는 어떤 추와 노세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림 속에 새겨져 있고요. 자신은 항상 젊음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이를 먹고 나쁜 짓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그림이 늙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초상을 도리안 그레이가 파괴하려고 단검을 찔렀는데 그게 결국 자신을 찌르는 내용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시체에는 노세, 추악함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나르시시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수선화에 어떤 관련된 설화이기도 하지만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매력에 빠져서 결국 이제 물에 빠져 죽는 어떤 신의 이야기죠. 그런 것을 다룬 작품이 바로 이 나르시시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리안 그레이를 이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영혼과 맞바꾼 아름다움, 모두가 그를 탐하기 시작한다. 영원한 젊음을 간직한 남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책의 이제 뒷부분을 이렇게 보면 영원한 젊음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영혼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를 용기가 있는가? 주인공 도리안 그레이는 아름다운 외모와 부와 젊음을 모두 갖춘 행운하다. 하지만 젊음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는 법. 화가 바질 호러드가 그린 자신의 초상화 앞에서 헨리 워튼경이 말하는 젊음의 유한성을 들으며 도리안 그레이는 그림이 자신 대신 늙고 자신은 영원히 젊음을 간직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빈다. 그 소원이 이루어져 꽃같은 젊음을 유지하는 대신 그의 영혼은 점차 타락해가고 그에 따라 초상화는 점점 추악하게 변해가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이제 중요한 그 결말 부분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파멸로 몰아넣은 건 그의 아름다움이었다.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아름다움과 젊음이 그를 파멸시킨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그의 삶에 어떤 얼룩도 묻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름다운 외모는 그에게 단지 가면일 뿐이고 젊음은 그저 흉내일 뿐이었다. 아무리 좋다 한들 젊음이란 무엇인가? 초록의 미숙한 시간, 천박한 기분과 병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시간 아닌가? 그는 어쩌자고 젊음의 제복을 입었던 걸까? 젊음이 그를 망쳐놓았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제 도리안이 자신을 찌르게 되는데 15분쯤 지났을 때 프랜시스가 마부와 하인 한 명을 데리고 살그머니 위층으로 올라갔다. 문을 두드렸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 다시 큰 소리로 불렀다. 모든 게 조용하기만 했다. 문을 억지로 열어보려 했지만 결국은 헛된 시도로 끝나자
이들은 지붕을 통해 발코니로 내려왔다. 오래되어 낡은 빗장 덕분에 창문은 쉽게 열렸다. 하인들이 방으로 들어갔을 때 벽에는 눈부신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본 주인의 모습, 더없이 아름답고 젊고 경이로운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바닥에는 한 남자가 만찬 예복을 입고 손에는 칼을 든 채 죽어 있었다. 남자는 여유고 온통 쭈글쭈글한 주름이 가득했으며 생김새도 혐오스러웠다. 하인들은 그의 손가락에 끼어있는 반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나서야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도리안 그레이라는 작품은 저는 이제 이걸 뮤지컬로도 봤고요. 영문학을 공부하면서도 봤고 이렇게 또 번역본으로도 읽어봤는데 읽을수록 상당히 또 인생의 어떤 아름다움 이런 거, 유미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 써놓은 아주 멋진 책이니까요. 아직까지 이 도리안 그레이 안 읽어보신 분은 꼭 읽어보실 것을 강추합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